70명이나 네. 그 마스크를 안 쓰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그게 그 도축장이 딸려 있는 이 공동시장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산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그게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 이제 그 감염자들은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축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도축하고 그걸 유통하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고된 노동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샤워를 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집단 샤워 시설이 반드시 딸려 있는 그런 환경적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도축 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공통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동안 방역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나온 거죠. 그래도 추적하고 관리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자,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해외 관중 없이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쌤통이네요. 그럴 거면 뭐하러 큰 경기장을 지었니? 억세게 운이 없는 나라긴 해요. 전적으로 없어요. 네. 네.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다는 게 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문제 없어. 이 올림픽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예. 근데 그럼 뭐야 이제 일본이 그 한때 한국 무역 전쟁 하기 전에 뭐 1년에 관광객을 뭐 1억 명 유치한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사실상 관광객 절반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 수입도 좀 올리고 막 하려고 했는데 시설 지어놓은 거 작년에 못 써가지고 이미 녹슬고 막 이제 수영장 같은데요. 진짜로 해조류가 막 살아요. 아우 친환경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관광객 없이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올림픽 의미가 거의 반감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일본 그 올림픽 아예 취소됐으면 좋겠지만 그 4년 동안 올림픽만 바라보고 준비했던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나라에 따라서 출전을 포기하는 나라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 방사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게 이게 무관중 경기를 개최를 하더라도 선수들 사이에 이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의료진이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거를 분리해서 또 집중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백신 예방 접종 문제도 그렇고 방역 활동도 그렇고 이게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내리든지 결국에는 일본은 참 운이 없다. 진짜 억세게 운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일종의 정의구현이라고 생각해요.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역사의 심판이다. 인과응보. 이때 어떤 그 구조에 놓여 있냐면 일본은 자민당 중심으로 아베 등의 극우 정치가 성행했던 나라고 투표율이 떨어지면서 정권을 바꿔내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사실상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해왔던 나라예요. 이미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은 이미 한 20년 전에 선진국에서 탈락했다 할 정도인데 계속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돌렸던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예산의 4분의 1은 원금과 이자 가운데 쓸 정도의 나라가 됐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무슨 산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관광 쪽으로 산업 구조를 많이 바꾸려고 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도쿄올림픽 유치였는데 망해가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다.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뭐 전산화가 돼 있거나 뭐 이게 어떤 인터넷 망이 잘 돼 있거나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주민번호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렇죠. 주민번호를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여기 또 어마어마한 또 난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이 내모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분의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라졌냐면 다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장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건물 이동하면서 그 3천만 명분의 장부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장부는 사라졌지만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다시 이제 그동안 내던 사람 계속 내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나라에서 뭔가 정책을 한다면은 나한테 알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그게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말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11월 정도에 발표한 건데 전자정부화를 추진하겠다 이때. 근데 그러면서 나온 게 디지털청을 만드는데 탈팩스 하겠다. 팩스를 이제 아니 팩스 우리 쓰고 있지도 않은데. 아니, 전자정부 추진한 게 우리나라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전자정부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요, 그 팩스가 요즘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여자친구한테 사랑 고백할 때 하는 이벤트 정도로 쓰여요. 실제로 왜? 아, 그래서 내가 팩스를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미야 사랑해 뭐 이렇게 보내는데 그 예. 팩스를 여자친구가 받는 정도의 용도로 쓰이는 예. 거예요. 그냥 장난감이야. 거기에 이제 세금과 범칙금을 온라인으로 납부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걸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다 하고 있는 것을 네. 이제서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용카드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사용 비율이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보통 디지털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진이 났을 때는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금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뿌리 속 깊이 그런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현금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가 진척이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요소가 예, 예. 예, 작용하는군요. 예. 근데 지난번에 진짜 코로나 그 확진자 수 집계할 때 코로나 확진자 수 집계할 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집계가 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팩스로 보건소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를 넣느라고 그 팩스가 한 장 한 장 오느라고 그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일본에서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예, 조금 뜨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웃기는 게 얘네들 좀 이상한 데 꽂히잖아요. 지금 이런 뭐 영수증이나 세금 납부도 온라인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혼 서류를 도장을 날인하는 데는 그냥 날인 없이 전자화하겠다. 이야. 그래서 이혼을 장려하는 일본. 상당히 개방적인 나라라 담당 그런가요? 공무원이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다음 달에 있을 보궐선거는 한일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